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오늘 지수를 보고 제 마음도 털썩 내려앉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양지수가 크게 빠지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모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미국에서요. 행정부가 SNS 기업들의 면책 특권을 제한한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기술주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북한발 리스크 확대 등 여러 우려감들이 우리 시장에서 작용되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양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2% 넘게 빠지면서 이렇게 2272%대를 지켜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장중 4.6%대까지 낙폭을 키웠다가 800선을 겨우 지킨 채 마감을 했습니다. 무려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해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담도 서늘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계좌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또 풍성한 전략들을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히든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여러분들의 히든카드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 힌트 3가지를 듣고 저희와 함께 정답을 맞춰보시면 됩니다. 종목의 정답 맞춰보시고 선물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서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오늘 두 전문가가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전략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히든스타 더블매치 시즌4!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상한 김영덕 전문가 그리고 강태공 전문가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수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많은 이슈들이 좀 시장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글로벌적으로도 또 우리 증시에서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돌발 악재들도 나와서 더 우려감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먼저 상한 김영덕 전문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좀 이제 겨박제가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좀 반등 시도가 나타나주던 글로벌에서의 급락이 또 나왔죠. 네. 특히 이제 기술주 장세에 해당하는 나스닥이 3% 넘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반등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아시아 장중기조 환율 부분들이 또한 전거래일 대비 급등 출발을 해준 움직임 역시도 아시아 증시가 동반 조정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됐는데요. 초반 장세에서는 우리 증시가 그래도 좀 전거래일의 대량 밑꼬리를 달아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갭 메우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발생됐었던 어떤 이런 대량 조정을 그래도 회복해 보려는 그런 시도 움직임들이 나오려고 했으나 역시나 장 초반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발 피격 사건 그리고 화장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장중 전파를 타면서 국가안전보장위가 이례적으로 오전에 소집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대한 부담감 또 북한과의 어떤 골이 깊어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큰 투자자들,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부담감 속에 매도가 확대가 되면서 시장 자체의 조정폭이 급락장으로 전환됐었던 걸로 보입니다. 뭐 장 후반까지도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회복해주지 못하는 움직임이 사실 나왔거든요. 코스닥이 4.3%대 조정 마감을 해줬는데 밑꼬리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거래일은 장대 음봉이 됐었으나 꼬리를 발생시켜 주면서 글로벌이 크게 밀린 게 아닌데 우리가 왜 떨어져 하면서 저점 잡기 시도가 나왔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설명을 해드린 대로 미증시의 어떤 조정 움직임 부분으로 포인트가 급격하게 꺾여 들어가는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 움직임처럼
연속 양봉이 장대 음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 자체가 개파락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이 됐었던 거죠. 물론 이런 원인을 놓고 보는 데는 역시나 새벽 기조까지 진행됐었던 원달러 환율이 급등 전환을 해준 부분들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에서 급강세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시아 증시에서도 환율 추이가 추가 반등을 해준 것을 보실 수 있듯이 우리 증시 출발 이후에 갭 메우기가 시도하면서 약간 음봉으로 내려와주는 환율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오전 기조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북한발 지정학적인 변수에 의해서 환율 급등 전환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 역시도 빠르게 밀려 떨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경제방송을 통해서도 또 야간 무료 방송이라든지 이런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시장이 조정이 안 나오면 좋지만 조정이 나온다면 거기에 맞는 필요 전략들을 반드시 구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대표적인 예로 시장 움직임이 직접적인 지지권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게 되면 방산주에 대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주가 조정 시. 이런 포지션 전략 시 지수 하방에 올라올 수 있는 방산주 전략을 일부 포트 변경을 하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려보면 좋다라는 얘기들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현재 시장은 정상업종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하방 전략을 가져가는 업종 외에도 시장과 무관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업종들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도 굉장히 강세를 쳤었던 어떤 상장 이슈를 보유한 이제 종목들의 변동성이라든지 또는 인맥주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은 실질적으로 시장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고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맥주들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려서 돌파구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만 추가 하방이 혹시 뚫릴 수도 있잖아요. 뚫릴 수도 있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도 여러분들 계좌에 계속적으로 물려 들어가는 포트가 아닌 실질적으로 좀 새롭게 수익을 만들어내면서도 일부 물려있는 포트들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수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장세인데 여러분들 잘 헤쳐나가시기를 당부드려보도록 하겠고 저희 시든 스탁 우리 전문가 분들이 최대한 좋은 종목 여러분들한테 신규 포지션 잡을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요. 꼭 고정 시청하셔서 오늘도 좋은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 시장에 알맞는 그런 최선의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찾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강태훈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속에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까? 사실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장을 왜 불안해 하시는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제 말을 듣고 준비를 하셨다고 하면 오늘도 주워 담을 게 많은 시장이었고 오늘도 어제도 주워 담을 게 많은 시장이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일 주식을 하면서 아무도 믿지 않고 그 어떠한 말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로지 사실상 주식을 하면서 믿을 건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 왜 지금 이 이슈가 나올 것인가도 굉장히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장에서 이제 북한발 피격 사건을 통해서 증시를 추가 하방으로 밀었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서면 보고가 일단은 서면 보고가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 이제 20일 오후 6시 반에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어제 오전에 이미 뭐가 나왔습니까? 대면 보고까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뉴스가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하락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왜 개인들이 털고 가기 위해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제가 분명하게 900포인트를 처음 찍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의 하방을 열어놔야 될 구간을 820포인트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북한발 악재가 나와주다 보니까 사실 800포인트 근처까지 나와주긴 했는데 일단 주봉상 차트를 봤을 때 현재 여러분들이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이유가 사실 저는 저는 내일장에 갭으로 조금 하락 출발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시장의 스타트가 좋을 거라 생각해요. 왜? 이번 주 내내 이제 시장에서 하방을 밀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오늘 뉴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투를 통한 개인들의 신용 잔고가 굉장히 많았죠. 이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와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반대 매매가 나와준과 동시에 추석이 지나면서 시장의 상방을 잡아주지 않을까. 실제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아시겠지만 많은 증권사에서 최근에 어떤 일까지 있었는지
이루어졌느냐? 너무 많은 신용에 대한 이 대출을 주다 보니까 신용 잔고가 바닥나서 신용을 금지시키고 신용에 대한 매매가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해놓은 증권사도 있을 만큼 그만큼 개인들 신용 잔고가 굉장히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내일장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아니면은 월요일까지 해서 시장을 갭으로 좀 밀어주면서 신용 반대 매매까지 나와준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로 개인들이 물량을 우리는 열심히 기다리자 말씀드렸죠. 저점 매수를 마무리로서 저가 매수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최고의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늘 얘기했던 게 저는 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걸 주목해야 되는 게 늘 과거부터 시장의 대파동을 가져오기 전에 사실상의 억지로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데는 이슈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슈를 갖다 붙였던 게 뭐냐고 하면요. 첫 번째가 미증시입니다. 미증시가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한다를 갖다 붙이든가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다 붙여요. 왜? 사실 우리나라 증시 상방을 제일 제한시켜 놓는 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가 휴전이에요.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다시 난다도 사실상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반발이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죠.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과거에 볼게요. 제가 2017년도에 증시의 대파동이 나올 때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당시에도 북한과의 이 어떠한 리스크를 가지고 증시를 찍어내립니다. 하루 종일 그냥 연타로 그냥 1주, 2주 내내 북한과 북미 핵전쟁 한 해 만에 하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시장을 찍어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 저점을 잡아주는 동시에 그 다음에 추석이 지나고 나서 시장에 다이렉트 대파동을 끌고 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얘기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지금 시장에 손절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 이 두 가지의 분류가 존재할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실 게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갑니다. 그럼 우리는요 목적지만 보고 가면서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 가서 뭐 하고 놀 것인가, 그 즐거운 상상만 하면 돼요. 기후 변화를 통해 가지고 비바람이 오고 비행기가 흔들리고 거기서 이 비행기 추락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목적지를 알고 있고 그 목적지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것인가를 예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릴게요. 지금은요 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고 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증시의 버블이 올 거라는 건 저는 기정사실화로 보고 있고요. 그 증시의 버블 속에 여러분들 계좌는 수십 배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적게는 두세 배, 많게는 정말 수십 배 늘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 향후 미래에 대한 정말 증시의 버블에서 우리 계좌가 늘어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희망을 꿈꾸면서 미래를 보면 되는 거지 지금 증시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지, 수익에 대한 목적지만 보시고 편안한 여행을 즐기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목적지, 수익에 대한 목표지를 향해서 우리 열심히 함께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장 되짚어보면서 정리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히든스탁 더블 매치 대결 시작할 건데요. 이번 시즌에서도 맹렬하고 리얼한 대결을 위해서 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반짝반짝 빛이 나오고 있는 수익률 MVP 배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매도 시에는 역시나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 10개 호가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15개 호가를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이 강력한 룰 뚫어내고 전문가들이 치열한 전략 제시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또 성공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0.1%의 전략 찾으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4.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 1, 개인정보 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 매치. 넘버 2,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승리팀 종목. 수익 더블, 재미도 더블, 더블 시즌 4.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팀 종목인데요.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이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블 시즌 4.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펼쳐지는 치열한 전략 대결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내일이면 한 주간의 수익률 성적표를 비교해보면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오늘 수익률 1위와 2위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고요. 이 두 분의 수익률 격차는 단 3%포인트도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승부수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 만나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두 분이 제시했던 종목들에 대한 흐름 짚어보면서 추가 전략 세워볼게요. 관심 종목에 대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간 잘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전문가님,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한 이제 3종목 정도가 보유 상태에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드림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종목은 뭐 코로나 재료도 있고 IT 재료도 있고 뭐 자동차 재료도 있다고 했지만 정상업종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은 떠밀릴 수밖에 없겠죠. 특히 뭐 정상 조정이 아닌 뭐 4%대의 조정이 나온다면 어떤 종목도 쉽게 버티고 있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전에도 전략적인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재료가 충분히 있고 올라갈 이유가 있다면 떨어져도 유지가 맞는 거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기술적으로만 매매를 들어가가지고 이게 무슨 재료가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빠지고 있다면 교체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왜 홀딩을 해도 되는지를 알려드리면 차트 움직임은 주가 부분들이 하방으로 좀 오늘 뚫려서 7% 가까이 내려갔지만 수급 강도를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양대 증시 양매도라는 장세에서 16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줬어요. 전체 거래량이 180만 주인데 16만 주는 거의 10%에 가까운 거래량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상당히 의미 있는 매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외국인이 사고 떨어지는데도 전혀 안 팔고 있다가 바닥권에서 추가 조정 나오는데 또 한 번 대량으로 사줬나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종목을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시세를 외국인들이 유도할 건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홀딩 유지만 하면 알아서 외국인 추가 매수와 함께 급등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 전략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저희와 흐름 같이 해보시면서 전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바른손 ENA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2월에 또 기생충에 대한 영화 이야기로 통해서 정말 크게 갔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좀 네. 기대감이 크긴 하거든요. 신사임당 전문가님과 같이 나왔을 때 네. 신사임당 전문가님이 제가 이 종목을 이제 가지고 나온 걸 아시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수익률 대회 시즌에 바른손 ENA를 많이 가져왔었는데 네. 한 번은 재미를 본 적이 없다. 아, 그러게 2월 이후에 네, 이 수익률 대회만 갖고 나오면 절대 안 올라간다. 그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시즌 끝날 때까지 수익을 본 적이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해서 하셔가지고 저도 조금 갑자기 부담이 됐었거든요, 그날. 근데 사실 이제 뭐 시장 때문에 좀 내려오고 있는 거지만, 다른 종목들의 단기 낙폭에 비해서는 크게 밀리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자체가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이에요. 뭐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나 주봉상으로 봤을 때나 보시면 아시죠? 거의 완전 바닥권이거든요. 2년, 3년.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지수 조정이 더 나와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제가 추천하고 또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릴 때 이 종목을 단기 급등하는 걸 노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백신과 관련된 고속 그 인증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기조 안에 분명히 미국에서는 공식 백신이 정치적 억압을 통해서라도 나오게 될 거고 그 타이밍 안에 굉장히 강력한 상한가급 시세를 기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는 전략 자체가 9월하고 10월까지 보는 바닥권 선취 전략이니까 그걸 생각하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장세 조정 나와서 좀 밀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사이즈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잘 들고 계시면서 추석 연휴 뒤 뭐 10월까지도 트럼프의 입심과 함께 뭐 외압에 이기지 못하는 그 3대 백신주 중에 누가 먼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거냐에 대한 포인트를 잘 보면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바른손 ENA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급등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는 강태공 전문가의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부터 볼게요. 사실상에 뭐 성우 하이텍은 뭐 걱정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원래 이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말 하락폭이 좀 과하지 않는가를 계산할 때 굉장히 쉬워요. 보통의 이제 곱하기 2에서 3을 해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현재 코스닥 증시를 봤을 때 코스닥 증시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빠져 있느냐? 거의 이제 10%가 빠졌어요. 그럼 내가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다. 그럼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 시장의 하락 때문에 내 종목이 조정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사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성우 하이텍은 뭐 고점에서 찍어봐야 마이너스 15%고 뭐 제가 여러분들이 전략했던 매수가 대비해서 찍어봤을 때는 마이너스 한 10%까지 아마 최대치가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전혀 이 종목은 현재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잘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차트도 굉장히 바닥 잘 다지고 있고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잘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을까 생각하시고 잘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성우 하이텍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흐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유진기업 살펴볼까요? 유진기업은 어떤 상황입니까? 역시나 진짜로 제가 사실 유진이라는 이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말씀을 굉장히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사실 딱 말씀드릴게요. 뭐 유진기업이라는 종목이 나쁜 종목도 아니고 현재 추세를 봤을 때 이게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하단 추세죠. 상방 추세 잡아준 구간대 상방을 찍어주고 상방을 찍어주고 다시 조정 준 구간대. 사실 유진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일장 아니면 뭐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나와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고 자 유진기업도 방금 전과 동일하게 보면은 고점 대비 찍어봤을 때 마이너스 11%예요. 코스닥 증시가 마이너스 10% 밀렸는데 이 종목 자체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다. 그럼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잘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딱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말로 문제가 있나 없나. 딱 그 증시의 하방에서 곱하기 2에서 곱하기 3을 했을 때 그 마이너스 손실 포괄에 들어있다. 그런 거 그냥 시장 하락 때문에 그냥 빠진 거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시장 반등 나오면서 다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유진기업도 들고 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흐름을 같이 짚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유진기업에 대해서 흐름 짚어봤고요. 그럼 K맥도 좀 알아볼까요? K맥이라는 종목이 사실상에
얘가 지금 예전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랑 비슷한 흐름인데 추천했던 종목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종목도 사실 뭐 고점 대비 찍어본다라고 하면은 뭐 마이너스 한 13%예요. 사실상에 어제는 어제 시장도 급락을 하는데 8% 정도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 조금 기대를 하게 됐지만 그렇게 되진 못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지금 얘는 흐름을 이렇게 봐야 돼요. 흐름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크게 모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 전 충분히 저점에 생각하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크게 이탈이 안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나중에 이번 시즌 끝났을 때 1,800원대만 뚫어낸다라고 하면 끝나기 전에 그럼 충분히 2,5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면서 이 종목 가져가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요, 디딤에 대해서 또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디딤 좀 추가 전략 세워볼까요? 사실 디딤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추천드린 당일에는 27%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차익을 안 했던 이유는 역시 저는 이 종목 자체가 더 크게 갈까 보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디딤이 이제 갭이랑 다 메꿔버렸어요. 다 메꿔버렸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과 동시에 갭을 메꿔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 자체는 괜찮고 이 종목이 지금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시간의 상한가를 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시간의 상한가 나온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집중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요. 자, 시간의 단일가 호가를 봤을 때 지금 뭐가 나오느냐. 자, 정확하게 거래를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순간적으로 85,000주 정도의 이제 거래를 시장가로서 상한가를 말아버리니까 매도 물량이 이제 7만 주, 2만 주가 붙어서 따라와줘요. 이게 정확하게 이런 물량을 봤을 때 개인 물량을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게 정확하게 물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시간의 상한가 왔을 때도 탈출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그 뒤에 4시 40분부터 6시까지 매매가 되는 동안 물량이 안 나옵니다. 물량이 안 나요. 정확하게 1시간 20분 동안 거래가 됐지만 대략적으로 8,000주 정도, 7,000주 정도 물량이 나왔다는 거는 물량을 거의 잠갔을 확률이 높다. 잠갔다는 건 이미 물량을 이 주가를 가지고 있는 큰 손이라고 하면 큰 손, 우리 슈퍼개미나 슈퍼개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물량을 잠궜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앞으로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왔을 때 사실상 근데 100%는 아니에요. 근데 시간에 이런 흐름 봤을 때 제가 감히 그냥 예상하면은 내일 상한가 가서 바로 잠궈주지 않을까. 이런 흐름은 바로 점상까지도 한번 기대해보고 싶지만 사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그냥 천천히 들고 가셔서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디딤이 일전에도 강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챙겨가지 않고 보유하는 전략을 나왔는데 또 이러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흐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새우글로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많이 포착됩니다. 새우글로벌은 사실 이거는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자신이 너무 많아요. 왜? 주식을 제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 너무 줄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던 게 전략을 잘 따라오셔야 되고 가격자를 잘 따라오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사실 새우글로벌은 지금도 사실 저도 계속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종목이 아쉬운 게 상방 흐름을 제한하고 있는 게 계속 뭐냐고 하면 단기가열 예고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급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제가 매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고 하면은 분명히 5,000원 이상 갈 수는 있지만 제가 매도를 하는 이유는 단기가열 투자 경고 이런 게 딱지가 예고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상방을 제한할 거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동시에 역시나 하방 조정을 줬다가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린포장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리고 주가가 계속 급등이 나왔지만 이 종목 역시도 매도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고 하면은 단기가열 완화 장치가 바로 걸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구간대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은 나와주지만 상방은 제한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새우글로벌 역시도 굉장히 차트적인 흐름은 어떤 차트를 예상해 볼 수 있느냐.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안국약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안국약품이라는 종목을 제가 여기서 이 구간대에서 윗꼬리를 계속 따라주기 때문에 이 구간에 소개시켜드렸고 안국약품이 윗꼬리 매물소와 함께 정확하게 꾸준하게 우상향에서 80% 이상의 상방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실 새우글로벌 역시도 윗꼬리가 계속 달아주는 구간대 봤을 때 충분히 상방 탄력은 가져갈 수 있지만 단기가열 완화 장치에 대한 이 예고 이게 사실 상방을 제한하기 때문에 시세를 줄 때는 다 수익을 실현했으면 좋겠고 아마 어쨌든 이 종목을 수익 못했다고 하면은 시청자분들 좀 욕심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분명하게 이 종목이 시세를 주면 무조건 수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 수시를 했다고 하면은 오늘 더 좋은 종목 준비했기 때문에 다른 걸로도 더 수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이 나셨으면 꼭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우 글로벌까지 이렇게 두 분의 히든 종목들 AS 진행해봤고요. 이제 새로운 전략 만나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히든카드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에 이하나 63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힌트 보시면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종목에 대한 힌트가 나가게 되는데요. 1899에 이하나 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오늘장 이야기를 해주시면서도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힌트에 대해서도 좀 풀어주시죠. 예, 아무래도 뭐 이제 급락장이 나오는데 급락장을 벗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될까요? 시장과 상관없는. 그렇죠. 그런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재료 중에 가장 쉬운 게 뭔가요? M&A 이슈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뭐 상장돼서 지분법 대량 차익에 대한 기대치를 갖는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오너가 상장만 되면은 떼돈을 벌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정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일단 공모가 돼서 상장이 되면은 최소 몇 배 이상의 주가가 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당장 오늘만의 얘기는 아니고 2, 3개월 동안에 좀 강하게 갔었던 종목들의 흔적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다 상장 이슈 모멘텀을 갖는 종목들은 단기 급등이 나오건 대파동이 나오건 큰 파동을 갖다라는 건데 화면상으로 가볍게 몇 종목만 볼게요. 예, 뭐 자막 같은 건 띄울 필요 없고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자, SK케미칼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는 뭐죠? 바로 SK 바이오팜의 상장 기대 이슈가 불러오는 타이밍에서 본급등 랠리가 나온 거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갔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넷마블이라는 종목이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는 뭔가요? 바로 얼마 전에 상장을 했었던 카카오 게임주의 그 대주주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대주주였기 때문에 그 이슈를 받아서 무건 종목임에도 굉장히 강력히 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뭔가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 이슈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카카오뱅크 관련 기대 심리가 붙으면서 9월 달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 시세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오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안마 의자와 관련된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에 대한 우회 상장 기대 보유 모멘텀이 주가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9월에 단기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까지도 최고의 시세 예전 엑세시바이오 등급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는 이 KPF테크는 왜 날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회사에 관련된 관계사가 지금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시장 무관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시장이 떨어져도 이길 수 있는 상승 전략은 관련된 제가 항상 최근에 강조해드리고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렸었던 앞으로의 상장 이슈가 기대되는 그런 빅 이슈 상장 모멘텀 진법세 종목들을 매매하면 되는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들은 이미 변동성이 어느 정도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제 막 시작하는 분야의 대형 상장 호재 이슈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종목이 오늘 추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시작하지 않은 대형 상장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이 전략 무엇일까요? 시장을 이기는 전략 계속 추리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만나볼게요. 배틀그라운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총게임이죠. 여성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오, 좋아요. 네, 그러시죠? 아시죠? 그죠? 네. 여성분들도 알 정도의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년 남성층부터 뭐 지금 아주 어린 분들은 다른 게임을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게임을 조금이라도 해봤다라고 하는 남성분들은 배틀그라운드를 모르시는 않을 거예요.
실제로도 유튜버들도 지금 현재 유튜브 방송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게 또 배틀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만든 제작사가 크래프톤이라는 제작사인데 이 제작사가 기업 가치에 대한 기대치가 30조 원에 이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제 기업 공개, IPO를 시작한다라고 막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다 관련된 기업 공개와 상장 기대치로 주가 급등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이 관련 종목이 얼마나 기대 심리가 높은지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영업이익만 5천억이 넘는 회사여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 게임사인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보다도 영업이익이 높은 순수 수익률을 갖고 있는 알짜 기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 지분법 수혜를 받는 종목들의 상승 랠리 탄력도 굉장히 강하게 기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와, 오늘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강태훈 전문가님, 현재 1위 상한 전문가님이랑 얼마 3%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게임 관련해서 종목 전략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예. 어떠신 것 같습니까? 사실상의 3% 사실 순위가 중요하겠습니까? 늘 말씀드렸다시피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4등이고 시청자분들에게 수익을 주고자 하는 이런 우리 전문가분들의 이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그건 둘째치고 사실 크래프톤 관련되는 게임 관련된 수혜주가 저 게임 이제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수혜주가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사실 최근에 상장됐던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아니, 넵튠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좀 넵튠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근데 둘 다 가격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딱 둘 중 찍어도 하나는 나오겠죠. 네, 확률은 두 가지 반반. 종목에 대해서 추리를 해주셨는데요. 정답일까요? 50%의 확률입니다. 딱 50%의 확률이 돼버렸네요. 그죠? 살짝 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운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추리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힌트 공개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힌트 공개됐습니다. 오르나요? 이거는 상한 전문가님 직접 해주시죠. 네,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 오를 것 같나요? 네? 자, 총기 파워! 퉁퉁 퉁퉁. 저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를 것 같죠? 네, 우리는 수익의 총을 쏴봐야겠죠. 네. 자, 총기 파워! 퉁퉁퉁입니다. 이게 힌트인 거죠? 네. 지금 온몸으로 힌트를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이 보이셨을까요? 문자창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상한 전문가님의 종목에 대해서 1위 축하드립니다. 넵튠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넵튠입니다. 여기 넵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한 김용덕 대표님 아주 아이비 투자입니다. 다른 의견도 보이고요. 넵튠입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정답 넵튠. 넵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넵튠입니다라고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과연 정답일지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강태공 전문가의 히든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그럼 강태공 전문가의 히든 종목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강태군 전문가님은 제약바이오 전략을 준비하셨어요? 사실 제약바이오 전략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갈만한 종목을 들고 올 뿐입니다. 근데 그 종목이 제약바이오랑 엮여있을 뿐이고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 자체가 이제 미국 신약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1,100억에 달하는 이게 투자 유치를 하면서 과거에도 이슈가 꽤 많이 됐던 종목이에요. 근데 사실 제약바이오의 최고의 호재는 사실 임상 진입이라든지 임상 성공이라든지
호재라든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임상 3상이 저는 사실 제일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지금 이 기업 자체가 통증 신약에 대한 임상 3상으로 넘어가는 단계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나와줬을 때 충분히 시장의 상방까지 한번 시장의 상방이 아니라 이 종목의 급등세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도 얘기했지만 임상 3상 하나만 이슈가 나와줘도 과거의 제약바이오는 그냥 가만히 바닥에서도 1000% 막 이렇게 날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이 미국 시장에서의 이 신약 개발 회사가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1,100억 신약 회사가 1,100억 원을 투자 유치했다는 건 작은 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기대감과 함께 올라가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통증 식약 그리고 또 금액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검색을 해볼까요? 좀 더 추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공개하겠습니다. 과거 KPM테크와 함께 움직였었던 후발주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뭐 KPM테크와 텔콘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이유가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그냥 종목 상담 같은 거 들어올 때마다 KPM테크와 텔콘, RF제약을 무조건 들고 가라 했던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은 원래 이 두 가지 종목의 모멘텀이 비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비마약성 진통제 전쟁을 선포하면서 KPM테크라든지 텔콘, RF제약 이 두 가지 종목이 동시에 움직여줬었던 거고 지금은 뭐 미중 무역 전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비마약성 진통제의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이게 못하고 있는 관계다 보니까 두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가라 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비마약성 진통제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도 같이 묶였던 이 KPM테크와 텔콘, RF제약과 함께 움직였던 그런 이 수혜주 중에 하나고 사실 KPM테크와 텔콘은 지금 다른 이슈로 가지만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일단 급등하고 보면은 그 다음에 오르지 않은 종목이 뭐가 있냐 찾다 보니까 이 같은 모멘텀이 아니어도 일단 급등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급등 뭐 50%, 100%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 종목 아니구나 하면서 나오는 그런 이 해프닝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만약에 지금 이슈가 또 나와준다고 하면은 지금 사실 KPM테크랑 텔콘, RF제약이 날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의 후속주로 혹시 과거에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또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심리가 작용해주지 않을까 하면서 좀 예상을 하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태구 전문가의 두 번째 힌트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답이 좀 보이실까요? 상한 전문가님. 모르겠습니다. 줄이 실패! 네, 줄 실패. 인정합니다. 왜냐면은 KPM테크 얘기가 딱 나오셔가지고 텔콘, RF제약, 삼상, 그리고 슈머니젠 딱 그게 겹치잖아요. 그래서 텔콘, RF가 오늘 이제 급등했다 좀 내려왔으니까 KPM테크가 추가 급등이 나오면 이제 가는 걸 좀 노리시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얘기하실 때 텔콘이 나와버리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텔콘, RF제약의 모회사가 한일진공인데 같이 갈 수 있는데 걔는 또 상한가를 버리죠. 상한가 종목을 안 갖고 전에 전문가분들이. 그래서 추리 실패. 전 모르겠습니다. 전 몰라요. 이렇게 또 시원하게 인정을 하시네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정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남아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죠. 하나의 바람 그리고 물과 산. 과거에 땅불 바람 알합니다. 캡틴 플랜이. 제가 정말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 중이래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서 비싼 종목을 과거에 한번 들고 오려다가 못 들고 오기도 했었지만 사실 이거 맞아요. 지금 사실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바람, 우리 뭐 바람도 하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물, 산 다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를 예전에 얘기했죠. 영어로 표현하면 원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바람풍이에요. 그리고 물과 산입니다. 다 나왔어요. 정말 단 한 개의 세상에 존재하는 바람과 물과 산. 다 나왔죠? 바람, 하나, 원, 바람풍. 다 그냥 연결해보면 충분히 정답은 나온다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다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낌없이 주지 않습니까? 역시 마음도 넓으신 강태공 전문가의 전략. 여러분들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니까요. 강태공 전문가님 원풍물산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에스텍파마, 오성첨단소재, 한일진공 맞나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마지막에 도착한 문자들은 보니까 원풍물산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추리 계속해 주시고요. 힌트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공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한 전문가의 히든카드 화면으로 열어볼게요.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히든카드 바로 넵튠이었습니다. 와, 게임 전략입니다. 네. 이 종목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한 2, 3거래일만 봅니다. 오. 제 종목에는 이제 단기로 보는 전략과 추세로 보는 전략을 다 구분을 해드리기 때문에 당장 내일 상한가 기대치를 가지면서 추가 알파 파동까지 2, 3거래일. 그러니까 이런 대표 기대상장사가 IPO를 하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점핑이 시작되는데 보통 3, 4거래일이면은 본 시세 몇십 프로 이상을 다 올려주거든요.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발동이 걸렸기 때문에 이 시세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추석 연휴 전에 여러분들 굿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매수 범위가는 이제 하단은 11,500원 정도부터 조금 폭은 넓게 잡을게요. 시장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방 11,500원부터 상방은 14,500원을 원래 제가 전력을 잡았는데 요걸 500원 올려서 15,000원으로 잡겠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목표 주가는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오면은 더블까지 갈 수 있거든요. 직전 최대 고점 22,000원까지 최근 관련 상장 이슈를 받고 올라갔던 애들을 보면은 100% 이상 간 애들도 있어요. 최대 상장 고점까지 잡아보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0원 정도인 직전 꼬리 저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 매수가가 상향됐는지는 이제 단일 현재가를 보시면 알게 되는데 단일가로 7%가 올려버렸어요. 제가 원고를 보낸 게 4시 15분이어서 그때는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그 뒤에 호가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시가가 좀 높게 뜰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체결은 돼야 되니까 15,000원까지를 최대 매수가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넵튠에 대해서 좀 이야기 챙겨봤습니다. 강태호 전문가님, 자 오늘 총은 상한 전문가님이 쏘셨는데 강태호 전문가님 센스 있는 힌트 덕분에 가태공이라고도 채팅창에 올라오네요. 사실상에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께서 그런 칭호를 붙여주는 게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결국엔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수익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하나의 바람 원이죠. 원, 그다음 바람풍, 그다음에 물과 산을 잘 연결해보면 종목은 나옵니다. 사실 늘 얘기했다시피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고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시장이 분명히 기회 시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회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면 절대 기회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증시의 버블은 기정사실화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나스닥, 뭐 미국 선물지수가 빠지든지 말든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수익을 볼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번 증시의 버블 속에서 계좌를 바꿔보고자 기회를 잡아보고자 하신 분들은 오늘 TV 방송이 끝나는 이어지는 방송까지 찾아오신다라고 하면 늘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아낌없이 다 알려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얼마나 잘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이어지는 방송까지 잘 따라오셔서 꼭 수익을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태공 전문가님 잠시 후 또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강태공 전문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이 반짝이고 있으니까요. 버튼 클릭하셔서 강태공 전문가의 무료 방송 10시부터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의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 전략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히드스탁 더블매치 시즌4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히드스탁 더블매치 시즌4 오늘 함께한 두 분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 강태공 전문가였습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와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